안녕하세요. 2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인데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휴, 이상해요. 영상만 시작하면 온다니까, 손님들이. 참. 어디까지 했지? 또 까먹었어. 사이트 링크는 댓글에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셔야 돼요. 사이트 이용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손님들이 영상 찍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시지? 사이트는 아래 댓글에 제 이름으로 고정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그냥 가시면 이용하는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작동법이. 자, 그러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돼? 자, 그러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선 네이버 화면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다만 여기 사이트가 조금 렉이 걸려요.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처음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래요. 저는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우측 위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있어요. 여기서 간단히 본인 인증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기 서버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사이트 자체가.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이렇게 이 네 가지 각 폴더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상권 분석,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상권 분석에서 지역을 검색하고, 예전에 제가 혼자 자취하던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전의 월평동 하고 아래 선택 완료를 누르셔야 돼요. 다음 원형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업종을 편의점으로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선택 하고 원형 그리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형의 중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사거리에 찍고 드래그를 옆으로 쭉 옮기면 이렇게 원형이 나옵니다. 자, 3개까지 그릴 수 있대요. 우선 하나만 분석하기. 조금 기다리시면 분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상권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 소상공인 노란공제우산, 노란우산공제인가? 됐네요. 분석 설정 정보 이렇게 위에 나오고 아래쪽에 밑으로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릴 수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선택했을 때 면적이 얼마다, 각종 비슷한 업소 개수도 나오고, 주거인구, 직장인인구, 유동인구. 이 유동인구는 일주일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학교 몇 개 있냐, 교통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이곳에 편의점을 하려고 할 때 3등급이래요. 그냥 평균. 왼쪽으로 갈수록 1등급일수록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우측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냥저냥 할만하다. 지금 3등급. 그리고 안정성, 성장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 이렇게 분석을 다 해줍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보시면 각가지 그래프가 다 나오고 평가 지수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도표로 다 설명을 해줘요. 이곳에 편의점을 할 때 어떨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성장성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하죠? 다음은 수익 분석을 해볼게요. 역시 위치는 그대로 할게요. 이 기능은 제가 어디다 하고 싶다라는 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상가를 예를 들어서 누리 아파트 사이 여기다 하고 싶어, 여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찍고 업종을 선택합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요즘에 핫하죠? 선택해 볼게요. 비용, 이 비용은 제가 원하는 저 상가의 비용을 입력하고 저의 투자금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임대 면적은 30평이고 실면적은 15평으로 할게요. 권리금 저는 3,000 주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이고 대출은 3,000을 받았어요. 요즘에 1등급도 신용대출 5% 넘어갑니다. 보통 6% 할게요. 전 신용이 안 좋으니까. 건축비는 빵원, 인테리어는 15평이니까 평당 100만원으로 1,500. 설비비,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다 서비스를 해줘요. 업체에서 한 300. 책상이나 컴퓨터만 사면 돼요. 가맹비 없어요. 기타 비용 300. 적게 창업을 하는 겁니다. 밑에 저의 투자금이 다 나와요. 7,100만원. 7,1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다가 저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2년 동안 이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겠다 하면 2년. 그리고 또 건물주랑 계약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3년으로, 만약에 3년으로 검색하면 2년, 보통 계약은 2년 하잖아요. 건물주랑. 그러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2년. 월세, 여기가 조금 좋은 자리예요. 아파트 상권이라 150으로 할게요. 인건비는 알바 1명 180만원 한 달에. 재료비를 보시면 요 기타 비용에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원 아이스크림. 자, 그리고 한 명이 한 번 결제할 때 내는 금액, 보통 이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은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치가. 그래서 10,000원 그대로 가고 확인. 그리고 평가하기.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확한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설정 정보, 목표 매출 및 고객 수. 1,362만원을 팔아야 돼요. 제가 그래야 저한테 이득이 남는다. 하루에 57만원을 팔아야 돼요. 하루에 57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또 내려볼게요.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월 소요 비용, 지출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 이자, 총 투자비, 감가상각까지 다 포함이 되고 1,015만원에서 1,069만원까지 저의 지출 비용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 상권 매출 현황 1,500에서 3,200 이런 정보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투자비 회수 시점별 목표 매출, 추정 경상이익,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 버냐 사장님이 3년 이내 회수를 목표로 할 때 한 달에 198만원을 벌면 되고 2년 이내로 투자비를 다 회수하려면 한 달에 296만원을 벌어야 된다 해서 하루에 이 정도 매출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투자비를 회수한 후부터 사장님의 실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 투자비까지 뽑는데 2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3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설팅에서 업종 추천. 역시 위치는 그대로 할게요.
평가하려는 위치를 선택하래요. 조금 옆으로 해볼까봐. 아, 이쪽은 안 되겠다. 여기는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는 구간이라.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대박. 여기가 최고 입지다. 선택하고 기대 수익 입력. 1년을 따지는 거죠. 제가 1년에 7천만 원을 벌고 싶어요. 평가하기. 일단 여기도 종합평가, 우수업종 이렇게 나뉘어요. 일단 여기서 종합입지평가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권 적합도 우수업종. 음식점이 제일 좋대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집 업종에 대해서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지금 편의점은 4등급이 자 밑으로 내립니다. 4등급이면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이런 자영업들이 과밀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고요. 30대 남성이 주 고객층이래요. 고객 구성비도 표현을 해줍니다. 엄청나죠? 자, 이렇게 해서 상권 유형에 따른 적합업종. 자, 대박이죠? 어떤 아이템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점수를 매겨서 간이 주점이 최고래요. 96.4포인트. 근데 학교 앞인데? 이상하네. 글쎄요. 독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곱창, 양구이, 중국집, 국수, 칼국수 이런 거를 추천을 하네요. 그리고 여성 미용실은 상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대단하죠. 편의점 73%. 할만한 거죠. 그냥 이 정도면. 와, 대박.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를 다 보여주지? 제가 이렇게 유용한 팁을 드리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아, 진짜 너무하신다. 다음은 시장 분석, SNS. 요거는 간단히 넘어갈 건데 저는 SNS를 안 하니까 쓴쓰라 그러나? 자, 총 언급량. SNS에서 몇 번 언급이 됐냐? 트위터, 블로그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어느 정도 오르내리냐 수치화했다고 보면 되겠죠. 연관어, 창업, 매출, 인터넷 마케팅 이런 식으로 운영 1등. 그 다음은 점포 이력 분석.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창업과 폐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와, 대박.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폐업을 한 경험이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다고 이 빨간색을 전부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연도를 보시면 3년 동안 유지를 했고 7년 동안 헤어샵이 유지가 됐어요. 86개월. 본인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원하는 상권에서 어떤 업종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업종들이 폐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엄청나죠? 부동산에서도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개인이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이런 자료 못 구해요. 이번에는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업소 현황.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네 동네. 그동안의 업종 변화 추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증감률. 1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여기거든요. 역삼동. 33개가 있었는데 하반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증감률은 0%입니다.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자료거든요. 이런 자료를 만약에 개인이 혼자서 파악을 한다고 해보세요.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올 수도 없어요. 옛날에 여기서 어떤 업종이 폐업했고 이런 거 다 알아보려면은 부동산에서도 얘기 안 해줍니다. 뭐 한 번 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도 자료를 이 사이트만큼 방대하게 정확하게 갖고 있질 않아요.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거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